게임을 복제하는 사람들 때문에 요즘은 게임에다가 성능 좋은 DRM 프로그램을 넣어서 불법 복제를 막기도 하고 인터넷 연결을 요구하거나 게임 플랫폼의 로그인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게 불가능했던 예전 게임 개발자들은 복사 방지를 훨씬 더 창의적으로 직접 해결해야 했습니다. 고전 게임인데 상당히 복잡한 복제 방지 장치를 가지고 있던 게임이 하나 있고요. 마더2라는 게임이고요. 자, 이 게임은 어린이의 시선에서 이제 세상을 보는 느낌으로 이렇게 모험을 하는 JRPG 게임인데 대화랑 전투 같은 게 상당히 특이한 게임이라 골수 팬들이 많습니다. 언더테일이나 오모리 같은 자 그런 류의 게임들의 부모 클래스가 마더2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게임을 처음에 실행하면 카트리지에 있는 램이 8KB보다 큰지 체크합니다. 보통 복제된 카트리지들은 이거보다 더 크니까요. 그래서 복제된 카트리지인 걸 발견하면 게임 시작 화면에서 이렇게 경고문을 출력해주고 멈춰버리게 되고요. 근데 해커가 이것마저 해킹에 성공을 했으면 2단계 해킹 방지 장치가 작동을 하는데 갑자기 필드에 나오는 적의 수가 증가하고 고난이도의 적을 맘대로 배치해버립니다. 그래도 난관을 헤쳐가면서 결국 마지막 최종 보스전까지 가면 갑자기 중간에 게임이 멈춰버리고 세이브 파일을 날려버려서 끔찍한 시간을 선사해줍니다. 언더테일의 엔딩도 여기서 따온 게 아닐까 싶고요. 미러스 엣지라는 달리기 파쿠르 게임이 있습니다. 상당히 특이한 컨셉을 가진 게임이라서 이제 뭐 리부트 버전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게임을 해보시면 멀리서 이렇게 달려온 다음에 점프를 해야 하는 점프 구간이 있습니다. 근데 불법 복제본으로 게임을 돌리시면 그 발판으로 갈수록 속도가 강제로 줄어들어서 도움닫기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어 놨었고요. 배트맨이 병원에 잠입을 해서 불쌍한 환자들을 패고 다니는 게임이 있습니다. 환자를 패는 맛이 너무 좋아서 다들 명작이라고 평가하는 게임이고요. 하지만 복제판을 플레이해보시면 글라이딩 같은 게 안되고 그래플링 훅도 이상하고 그런 버그가 있었습니다. 일부러 게임 진행이 정상적으로 안되게 만들어 둔 거예요. 그래서 공식 게임 게시판에 글라이딩이 안된다, 그래플링 훅이 안된다 그런 식으로 버그 좀 해결해달라고 글을 올리던 사람들이 많았고요. 웃긴 건 개발자들이 거기에 직접 답변을 해줬는데 게임에 그런 버그는 없고 너희 도덕성에 버그가 있을 뿐이라고 답변을 해서 공개 처형을 당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게임을 시작할 때 직접 불법 복제판이냐고 이렇게 대놓고 물어보던 게임도 있었습니다. 레자 수트 레리라는 고전 게임이고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건 약간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임이라 그때는 패스로 인증하기, 문자로 인증하기 그딴 게 없었기 때문에 성인 인증용 질문들을 던지고 그걸 맞춰야 애초에 게임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자 경험이 없는 못쏠 어른들은 못 푸는 문제들이 있어서 논란이 좀 있었고요. 내가 직접 게임 개발자가 될 수 있는 게임 데브 타이쿤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개발자 직원을 고용해서 게임을 개발해서 이쁘게 이름 짓고 팔면 되는 그런 게임이고요. 근데 이 게임을 만든 개발자가 몰래 토렌트 사이트에 본인의 게임을 직접 올려놨습니다. 살짝 한 가지만 수정을 해서 올려놨고요. 그래서 이제 유저들이 토렌트로 그 불법 복제본을 다운받아서 플레이를 하면 그럼 이제 내가 개발한 게임이 불법 복제를 당했다면서 수익이 감소하는 식으로 동작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귀여운 복수를 하고요. 근데 이걸 재밌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아서 나중에 공식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게 업데이트를 해줬다고 합니다. 이름은 파이렛 모드라고 하고요. 불법 카피를 막으려고 역으로 고객들을 해킹 시도했던 곳도 있습니다.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같은 게임에 추가할 수 있는 비행기 모델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자, 언제 한번 이런 모델을 비싸게 한 $100 정도에 이렇게 팔았던 적이 있는데 거기에 이상한 test.exe 파일이 동봉된 걸 누가 발견하고요. 분석해보니까 크롬에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 아이디 패스워드를 전부 수집을 해서 어디로 전송해주는 소프트웨어였고요. 왜 그랬냐면 해커들이 하도 많이 비행기 모델을 복제해 가니까 누가 복사해 가는지 그걸 감시하기 위해 넣어놓은 소프트웨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모델에다가 왜 해킹 툴을 집어넣어놨냐고 유저들이 불탔던 사건도 있었고요. 뭐 이거 말고도 귀여운 것들이 몇 개 있는데 앨런 웨이크는 해적판을 이용하시면 해적 안대를 강제로 착용시켜주고요. 시리어스 샘이라는 게임은 절대 죽일 수 없는 정갈이 여러분들을 쫓아오고요. GTA4는 카메라가 술 취한 것처럼 흔들거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귀여운 복제 방지 장치를 해놔도 해커들이 금방 패치를 배포해서 뚫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어차피 게임들은 출시 직후에 대부분의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주 약간의 복제 방지 장치도 매출에 큰 도움이 되었을 거고요. 아니면 그냥 복제하라고 소스코드를 대놓고 뿌리는 게임도 있습니다. 둠 시리즈인데 덕분에 하드웨어 테스트할 때 쓰는 표준 소프트웨어가 되었고요.